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보다는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강희조 회장님께서 제일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해주셨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위안을 갖고요.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저희 안전 문화 활동도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전 문화 활동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 그 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문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그 금년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금년도 성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전시정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만, 안전한 대전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해서 저희 허태정 시장님께서 저 시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전이 곧 행복한 시민이다 라는 비전 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익히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중점 과제는 크게 이제 4가지 파트로 해서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의식 정착, 그다음에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자율적인 관계기관 간 안전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 이런 큰 4가지 4대 과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성과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 앞서서 안병천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전신문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듯이 2017년도에 8천여 건이던 게 작년도부터 굉장히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만 건을 넘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만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 기준을 넘어서서 6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7만 번째 신고자를 저희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7만 번째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거 안전신문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안전 요소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신고하는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전시만 가지고 그 안전 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래도 제약 받을 수밖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관련 기관들 간의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안전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도 이제 시민대학이죠. 시민대학이라든지 대전세종연구원, 그리고 자치구 5개 자치구가 있는데 5개 자치구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안전교육기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도 저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들 간의 그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했다는 것도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신고 스티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활용되게 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저희들이 제안을 대전에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안병천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이 표현이 맞는지 정확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모니터 봉사단이 맞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다른 거. 예, 그래서 대전 자전거 동호인 연합회에서 최초 제안을 해줬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행안부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이제 그 전국적인 좀 활용 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행안부에서 이제 표준안을 좀 마련을 해주셔서 보내주신 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00장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금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시민들께서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드리도록 했고, 아직은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안전 신고 스티커가 얼마만큼 이렇게 충실하게 활용됐는지 이거에 대한 좀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모니터는 충분히 좀 안 됐는데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평가를 좀 거쳐서 내년도에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그런 매수를 좀 발행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 단체들과 함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안전 문화 활동,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방역 활동들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역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라고 특허청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대전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이 세 군데를 해외 입국자들을 관리하는 시설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안전문화단체들에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2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이제 격리돼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방 안에 이제 2주간 갇혀 계셔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안전문화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거리두기 캠페인도 했고요. 안전 한바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아무래도 위축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을 위한 동영상도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하고 그다음에 안실련이라든지 여러 기존에 이런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런 민간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사진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 문화 단체들에서 좀 활동해 주신 사진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대전역에서 해외 입국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이제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기에 이제 계시는 사진들이고요. 두 번째가 특허청에 있는 그런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들,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이번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시의회가 의회에 이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도 뭐 저희들이 그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 해왔던 건 아닙니다. 근데 해왔는데 이런 일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령이 없다 보니까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이제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억 5천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좀 취약계층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이렇게 좀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주된 잠깐 앞서서 잠깐 그래서 지원 대상은 이제 13세 미만 어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죠. 그다음에 65세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열건 안 된 또 분들 중에 또 취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기에 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소방이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 장비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가족안전 골든벨 퀴즈대 행사를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모레죠, 모레 이제 본선이 있고 지금 현재는 예심을 좀 했습니다. 예심을. 그래서 35팀 정도가 37팀이군요. 37팀이 일단 예심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예년 같으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희들 야외 공간이 좀 있어서 야외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체험에 대한 UCC 이런 행사도 저희들이 지역 언론과 같이 해서 올해 말까지 작품을 이렇게 제출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제 제공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교육하는데 이렇게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41개소에 1,2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예년 같은 경우에 보통 월 한 1,000명씩 이렇게 교육을 했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근데 이제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1,200명이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2월 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서 쭉 못하다가 10월 말쯤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니까 실 운영 기간은 별로 안 됩니다. 뭐 전체 기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충분히 대처 못한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제 아까 온라인 컨텐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런 교육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마을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동일 명칭으로 좀 몇 군데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전만큼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문화 활동 중에 주요 내세울 만한 사업의 하나로서 안심마을 사업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으로 보면 작년까지 한 7,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4년 동안 해오다 201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올해는 특별히 좀 안심마을 사업을 좀 확대를 해보자 해서 5억을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5억 7,500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6개 사업지구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라든지 재난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시설 개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것도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 안심마을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어떤 그 지역에 좀 어두침침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희들은 이 마을 공동체라는 말씀을 요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그런데 저희들이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고요. 대신에 그 마을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런 안전 취약 요소를 스스로 발굴하고 스스로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시키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이번에 예산도 좀 확대를 했고요.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진 사례는 그 서대전역 인근의 오류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류동에 이제 이 철길 주변인데 요 좌측편에 보시면 이제 그 철길 바로 옆에 동네죠. 근데 이 벽면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칠도 벗겨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저희들이 좀 가봤는데 이 조명들도 약간 어둡침침하고 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야간에 다니기에는 약간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산뜻하게 이제 좀 이런 칠도 새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요거의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또 사업 이후에 가봤더니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민들도 뵙고 이렇게 반응들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호응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주민들 간의 이런 서로 연결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저희들이 안전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전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활동들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안전 모니터단과 자전거 봉사단, 그다음에 대전 시민사랑협의회도 있고 안실련 이런 지역 단체들과 같이 이제 그 안전 한바퀴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계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에 대한 안전 신고를 조금 더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분야에 대한 별도의 좀 포상 제도를 같이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게 이제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저에 대한 거는 기존에 쭉 해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했던 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그 우수 신고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좀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좀 시상을 하려고, 포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현장 감찰 활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안전실 내에는 이제 그 안전 감찰 역할을 하는 팀하고요, 안전 점검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내용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다는 할 수 없고요. 그런 개개별적인 사항들은 해당 부서나 이 자치구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조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특별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은 감찰팀, 점검팀이 협동으로 해서 점검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그런 취약 시설들에 대해서 옆에 이제 표에 보시듯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다중 이용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19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 날에서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시민안전보험도 여러 지자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안전보험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맨 위에 보시는 폭발 화재 여기에 대해서 최고 보상금 한도가 저희들이 좀 예산은 많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가 한 1,000만 원이 최고라면 저희들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실제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맨 아랫부분에 사고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조물 배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이, 거기는 이제 그런 영조물 관리 책임자인 지자체의 어떤 그 고의나 과실 책임을 사실은 따져서 이제 하는데, 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안전보험에서의 사고 의료비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요하지 않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다치셨다고 하면, 그리고 다치신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런 다치신 분 또는 지자체 이런 누구의 이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로 200만 원으로 해서 이런 사고 의료비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왕 시작한 거니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든지 계속적으로 좀 운영이 될 거고요. 시행 초기에는 시민들께서 이제 잘 모르셔서 이용률이 좀 저조했었는데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나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이제 그 성과들을 좀 마치고요. 이런 보도 자료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면이나 이런 데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겁니다. 네.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 안전문화 그 추진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금년도하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기조를 일단 유지하는 방향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내년도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문화 활동들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 교육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고요. 세이프 대전 체험 한마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 분야의 그 행사 중에는 굉장히 좀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10월쯤 해서 이제 5회째 정도를 맡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좀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온라인 개최도, 여러 행사들이 온라인 개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명색이 그래도 체험 행사인데 체험 행사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좀 그래도
판단을 좀 유보해서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는 부득이 좀 취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좀 예산도 늘리고 해서 이제 했는데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국비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무관님께서도 좀 나와 계시지만 지금 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안심마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좀 많은 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조례가 금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그 안전 생활환경 지원을 위해서 또 본격적으로 조금 사업들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전시 성과는 이 정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